안녕하세요. 자, 오늘 참화설입니다. 자, 참화설은 고려시대의 학자였던 이곡이라는 분이 쓴 거고요. 자, 우리 설이라는 갈래, 자, 설이라는 갈래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설은 고려시대 주로 창작됐던 한문 문학이고요. 자, 얘는 한문 문학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체험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 깨달음이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 비유적이나, 자, 우의적인 방법으로 교훈이 전달된다고 했죠. 자, 한문문학이고요. 자, 또 경험에 따른 깨달음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설이라는 갈래는 요즘으로 치면 수필과 가장 유사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술 갈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수필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교술 문학이다 라는 거. 또 이 깨달음을 아까 어떻게 한다고? 직접 말하지 않고 비유적이고 우의적으로 돌려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통은 2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경험 또는 예화 이야기를 들어주고 뒷부분에 자, 자신의 깨달음, 자, 주제를 전달하는 2단 구성을 취한다 라는 거 기억나죠? 자, 그러면 우리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참화설의 참화는 말을 차가 빌릴 차, 마가 말맞자, 말을 빌린 경험에 대해서 자,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소유에 대한 깨달음, 자, 이것을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 자, 우리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어디서 나뉘어지는지 보세요. 자, 내가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으므로 혹 빌려서 타는데, 자, 그럼 내가 빌려서 타요. 자, 말을 빌리는 이유, 자, 내가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빌려서 타게 됩니다. 자, 이때 두 가지 경우가 나오고 있어요. 여위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이면, 자, 그러니까 여위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 자, 이런 말을 타면 어떻게 돼? 비록 급한 일이 있어도 감히 채찍질을 가하지 못하고 조심조심하여 곧 넘어질 것 같이 여기다가 개울이나 구렁을 만나면 곧 내려 걸어가므로, 자, 어때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위험할 것 같을 때 그냥 내려서 걸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 자, 후회하는 일이 적었다. 자, 다치는 일이 없었죠. 자, 그래서 어때요? 자, 여위고 둔해서 걸음이 느린 말이면, 자, 개울이나 구렁을 만나면 내려서 걸어가요. 자,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적었습니다. 자, 하지만, 자, 우리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그때 발이 높고 귀가 날카로운 준마로서 잘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자, 둔마와 준마를 대비하면서, 자, 잘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자, 어때요? 자, 이런 말에 타면 의기양양하게 채찍질하며 곱비를 놓으면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이니 심히 장쾌하였다. 자, 그러니까 어때? 막 의기양양하게 채찍질을 했어.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러나 어떤 때에는 위태로워서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하였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때에 위태로워서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말을 빌릴 때의, 자, 대조적인 경험이 먼저 나오고 있죠. 말을 빌릴 때의 경험, 바로 대조적인 경험이 먼저 나옵니다. 자, 어떤 때? 자, 말을 빌릴 때, 둔말을 빌렸을 때와 준말을 빌렸을 때의 차이점이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깨달음으로 나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경험. 자, 이제 깨달음. 아,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바로 개인적인 경험을 보편적인 깨달음으로 변화시키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자, 개인적인 경험을 보편적 깨달음으로 바꾸어내고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아침 소용에 대비하는 것도 이와 같거든.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랴. 자, 내가 갖고 있는 거라면 더 이 마음의 변화가 심하겠죠? 자, 바로 자기 소유일 경우에는 더 심할 것이다. 바로 빌리는 것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바로 유추라는 거예요. 유추. 자, 뭐와 같아? 자, 남의 물건을 빌려서 대비하는 것과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같단 말이죠. 자, 그래서 유추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추.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자, 지금 보시면 자, 뭐예요? 자, 어느 것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높고 부귀한 자리를 가졌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 은총과 귀함을 누리며 아들은 아비로부터 지엄이는 지아비로부터 비복은 자, 비복이라고 그러면 이 종들은 상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빌려서 가지고 있다. 자, 지금 앞의 말을 더 자세히 자, 지금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더 상세화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자, 빌린 것들을 쭉 사례를 나열하고 있죠. 자, 열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빌린 바가 깊고 많아서 대개는 자기 소유로 하고 끝내 반성할 줄 모르고 있으니 자, 반성이 뭐게? 바로 내 소유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반성입니다. 자, 그러면 내 소유가 없다는 걸 아는 것, 이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 때문에? 빌린 바가 깊고 많아서 라고 앞에 나와 있죠. 바로 여기 앞부분에 바로 우리가 잘못된 소유의 관념을 갖게 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죠. 왜? 빌린 바가 깊고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찌 미혹한 일이 아니겠는가? 자, 뭐예요? 미혹한 일이다. 자, 그럼 이게 뭐게? 서리법이죠. 자, 당연한 사실을 의문문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면 그러다가도 혹 잠깐 사이에 그 빌린 것이 도로 돌아가게 되면 만방의 임금도 외톨이가 되고 백승을 가졌던 짐도
괴로운 신하가 되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다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잃게 된다면, 바로 도로 돌아가게 되면, 자, 만방. 자, 우리 만방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임금도 외톨이가 될 거고, 백승은 우리 수레가 100대나 있다. 바로 엄청난 재산을 가졌던 집도 외로운 신하가 된다. 라는 거. 자, 하물며 그보다 더 미약한 자, 그보다 더 없는 애들은 말할 것이 있겠는가? 자, 말할 필요도 없어. 자, 역시 서리법이죠. 맹자가 일컫기를, 자, 맹자의 말을 빌렸습니다. 맹자가 일컫기를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줄 알겠는가라고 하였다. 바로 성현의 말을 빌려서, 성현의 말을 인용해서. 자, 어때요? 굉장히 믿음이 가고 있죠? 자,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여줍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뭐다?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죽을 때는 다 놓고 가는 거니까 빌려 쓰는 거다. 자, 그래서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이 자기 소유가 아닌 줄 알겠는가? 자, 우리 지금 그릇된 소유관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전부 다 뭐다?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자세?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돼.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맹자의 말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 그리고 소유의 이것을 비판하고 소유의 허무함에 대해서, 사실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요 내용을 뭐 하기 위해서?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맹자의 말을 빌려서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여기에 느낀 바가 있어서 참아서를 지어 그 뜻을 넓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내가 이 글을 쓴 목적. 자, 뭐를 느꼈다? 바로 무소유에 대한 깨달음. 어떤 소유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 자,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참화서를 지었다. 바로 이것을 지은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라? 어떻게 마음을 먹어라? 자, 겸허한 자세를 가져라. 자, 바로 이것이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빌렸다는 마음을 가져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도 설의 특성에 맞게, 자, 말을 빌렸한 경험. 자, 앞부분에 말을 빌렸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 뭐가 나왔어요?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의견 혹은 경험과 깨달음의 2단 구성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자, 또 끝부분에, 자, 우리가 권위 있는 사람, 바로 성현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의 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유추의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보편적인 깨달음으로 확대시키고 있죠. 그래서 유추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자, 또 어때요? 자, 서리법이 사용되기도 했었고요. 자, 열거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참아의 경험, 말을 빌린 경험을 가지고서 소유하는 것에 따라서 그 차이에 따라서 심리가 변화했었죠.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자, 모든 것은 빌린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래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자, 갈래는 고전수필 설이라는 갈래고요. 한문문학이기 때문에 번역체입니다. 자, 성격은 교훈적, 계세적. 자, 계세적이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경계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자, 설득적입니다. 자, 개인적 체험을 보편화해서 자, 유추의 방법을 사용했죠. 인간의 도리를 깨우쳐 줬고요. 자, 체험적 사실, 말을 빌려 탄 경험을 바탕으로 요것을 논거로 해서 바로 유추를 사용해서 자, 의미를 부여해 줬습니다. 자, 주제는 말을 빌려 타는 일에서 느낀 인간의 도리인데요. 자, 그럼 그 도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자, 일단 앞부분에 사실 경험이죠. 차 말을 했습니다. 자, 말을 빌려 탔어요. 자, 그때 말을 빌려 탈 때 어땠지? 자, 빌린 것에 어떤 겉모습, 그러니까 둔마냐 혹은 준마냐의 차이에 따라 바로 다시 말하면 자, 소유하고 있는 것의 차이에 따라 자, 소유하는 것이 달라지면 심리도 달라졌습니다. 바로 뭐가 없었어? 늘 같은 마음, 내가 적게 가졌든 많이 가졌든 항상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왜? 우리 소유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빌린 거니까 내가 빌리고 있는 건데 이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냥 다 빌린 건데 마음이 변화해선 안 되겠죠? 바로 항상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늘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자, 그리고 뒷부분에는 자, 의견, 깨달음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한 이런 구체적인 경험을 일반화하게 하죠. 유추의 방법 사용하는데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모두 빌린 것이다. 자, 그것이 재물이든 권세이든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빌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단지 빌린 것일 뿐이다. 자, 그러니까 진정한 나의 소유,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바로 소유의 의미에 대해서 깨달았다라고 했죠. 바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다?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무소유, 그리고 욕심 없는 태도, 바로 안분지족,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사람들이 다 자기 것이 없고 빌린 건데 그것도 모르고 다 내 것, 내가 소유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요. 바로 소유라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올바르게 태도를 지닐 것을 이야기하는 교훈적인 글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 이해가 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참아설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